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천막이 이번 주 중 철거됩니다. 공감 행정도시 강남구가 민원 서비스로 구민과 소통합니다. 종로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의왕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합교육을 실시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대표 등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손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초국가적인 논의를 확대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손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진보와 보수 모두의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 대표는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인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범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 전체가 노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도출하고 중국 등과 같은 주변국과 초국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김동철 미세먼지 특위위원장은 문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턴 증거가 있냐는 등 면박을 받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고 하며 문재인 정부는 후세에 두고 국가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전에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다음 달 16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천막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철거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14년 7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천막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철거됩니다. 천막이 들어선 지 4년 8개월 만입니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6일 회의에서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 설치안을 승인해 다음 주 중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다음 달 16일을 앞두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시작 전 유족들이 현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고 철거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설 합동 차례에 참석해 추모사에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서 서울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공감 행정도시 구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친절민원 안내도우미 배치, 따뜻한 배려 창구 등 업그레이드된 민원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공감 행정도시 구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민원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친절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민원 서류 작성이나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법 등을 돕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문 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따뜻한 배려 창구도 운영합니다. 업무별로 색상을 달리한 민원 안내 유도 사인과 통일된 민원 서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민원인용 팩스와 유아용 의자를 비치해 내방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민원 행정 분야 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매주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민원 처리 만족도 표시판을 설치해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강남구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이 행복한 공감 행정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해화동과 평창동, 그리고 창신3동에서 우선 실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수료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됩니다. 종로구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참여자 중 공익활동 참여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고 앞으로 치매 예방, 심폐소생술, 스트레스 관리,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시민건강과 안전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소방서, 광주시 의사회와 함께한 이번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신고 시스템인 119 응급 안심콜 서비스 운용 내실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의 지속과 세부 실천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횡성군 이전 예정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본사를 둔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디피코, 초소형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적으로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키로 한 디피코 본사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교 횡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횡성군은 주식회사 디피코의 횡성군 이전 관련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듣고 공장 시찰을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횡성군과 투자 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디피코는 향후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 이전해 연 2만 대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올해 공장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이번 업체 방문을 계기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합니다. 강릉시청 지하층에 위치한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강릉시는 지난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34억 원을 확보해 관제실과 회의실, 영상분석실, 정보통신실 등을 마련했습니다. 관제요원 15명과 경찰관, 공무원이 교대로 근무하며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곳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과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등 총 1,130여 대, 각종 범죄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하에 신속히 대응해 범죄 없는 안전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천안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정책과 천안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2020년도 정부 예산 확보와 민선 7기 공약 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76건에 5,55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은 아무래도 기초단체로서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께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각 국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건의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주요 사업 76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분의 부처님은 같이 상임위원을 나눠서 전담하고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하나에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내년도 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위한 선포식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열린 3월 중 직원 모임에서 황황해권을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 관광 명품 도시 보령이 인허가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발전의 속도가 반감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에게 기업 만족과 시민 행복, 지역 발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적극 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했는데요.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의 깨끗하고 미소 친절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극 행정 보령특별시는 국도 77호 개통, 2022 보령 해양모드 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등 지역 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이날 직원 모임에서는 아동 권리와 아동 친화 도시 이해를 위한 교육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교육은 성종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국장을 초청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 주요 내용과 원칙,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친화 도시 역할 등을 안내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2018년 충청권 최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 민주의거 기념식이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첫 행사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펼쳐집니다. 38 민주의거 기념 행사가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38 민주의거 기념식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며 정부 주요 인사와 38 민주의거 참여자, 시민 등 약 1,500여 명이 참여하고 기념 공연과 결의문 낭독, 기념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전시는 부대 행사로 시청사 둘레길을 배경으로 기념식 참석자가 함께하는 출정식 퍼포먼스, 가두 행진, 시위 진압 퍼포먼스 등 38 민주의거 재현 행사 그날 3월 8일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에서 최초로 일어난 학생운동으로 4.19 혁명의 단초가 됐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 예정인 대구 국제미래 자동차 엑스포 2019 준비를 위해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엑스코 등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엑스포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행사 결과를 보고하고 금년 행사에 대해 논의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경기 침체에 따라 행사 관계자들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해 6만 5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만큼 올해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가 2020년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며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산재 전문 공공병원 사업 등이 예타 면제 산업으로 선정되면서 큰 숙제는 해결한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각 실국별 사업 추진 현황을 해당 국장들로부터 보고받고 민선 7기 시정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수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해수전지 생산구축 및 실증 사업 등 울산의 경제를 고도화할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들이 신규로 발굴됐습니다. 지난해 취임 후 5년 연속 2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한 송철호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미래 먹거리 사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불법 촬영 실버지킴이단 발대식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발대식에는 2019 불법 촬영 실버지킴이단으로 선정된 어르신 50명과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부평경찰서 및 삼산경찰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했습니다. 실버지킴이단은
급증하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해 여성, 아동이 안전한 여성 친화 도시 부평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안락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구성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표 2명의 결의문 선서와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례 및 탐지기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실버 지킴이단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실버 지킴이단은 10월까지 부평구 전역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부평구에서는 전파 감지기 및 렌즈 탐지기 24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안동시가 독립운동의 상징인 임청각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만주 독립운동 과정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접할 수 있는 체험관 놀파글 안동 유교랜드에서 개관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임청각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만주 독립운동 과정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로 구현됐습니다. 망명길과 신흥무관학교 훈련 등 총 9개로 구성된 콘텐츠를 체험함으로써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의 과정,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놀팍은 안동시가 지역기업과 함께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개발한 것으로 앞으로 독립운동 관광 투어 코스를 개발해 연계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양산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시는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19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부모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누리과정에 있는 3,3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포항시에서는 양육 부담을 더는 돌봄 품앗이부터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육아 나눔터인데요. 육아 정보 공유는 물론 안전한 돌봄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포항포스팅 이동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4일 장래항 국민체육센터 및 장래항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북구 지역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으로 수영장과 유아풀, 실내 체육관 및 다목적실로 조성됐으며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2층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래항 국민체육센터 및 장래항동 행정복지센터는 4일부터 시설을 개관해 이용이 가능하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은 2주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여수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산업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수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에너지 허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을 진행합니다. 이날 가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업무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해 구축하는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는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업 유치,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산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연료전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장비, 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투자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을 대신해 국내에서 신뢰성 평가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축되는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는 연료전지의 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도내의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지원 인프라가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에 구축됐고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계획에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 대표 건강힐링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진안 홍삼축제는 2016년 진안군 대표축제 지정 3년 만에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가 컨설팅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명실상부한 전북대표 우수축제로 자리 잡은 진안 홍삼축제는 2년 연속 20만 명 이상 관람객 방문, 높은 만족도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 진안 홍삼축제는 가자 진안고원, 먹자 진안홍삼, 놀자 홍삼축제를 주제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마이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군 관계자는 진안 홍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글로벌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임실군 오수시가지와 오수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전국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100주년을 맞이한 3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후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식이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의 주관으로 임실군 오수면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오수 30만세운동은 오수 보통학교 교사였던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돼 오수 지역에서 전개된 초등학생 독립운동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우 임실부군수,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김석기 전북 동부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한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학생,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거룩하고 숭고한 역사적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기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선열들의 숭고했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천마중기 페스티벌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한 2019 전부 줌바 페스티벌이 천마중길 일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라틴어로 재미난 움직임이라는 뜻의 줌바는 콜롬비아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운동으로 빠른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고효율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존 운동과 다르게 완벽한 동작이나 방법을 강요하지 않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장르로 많은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줌바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준비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 행사는 저희 경제적으로 지역의 악화 또 주변 상인상가들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희 마중길에 전국 줌바 댄스 경연대를 이렇게 열면 오시는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지역 경제도 다시 한번 활력소를 넣어보기 위해서 이 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관람한 지역 주민 A씨는 함께 즐기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느껴졌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10일 전통 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산림 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과 참여 근로자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순열 의장을 비롯한 산림 분야 종사자 등 1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황 군수는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1자산이라며 여러분들의 손에서 지켜지고 자원화되며 재탄생하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도 우리 군이 산림자원의 보고지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고 산불 및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며 목재 펠릿 원료 확보 등 산물을 수집하는 데 있어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산림 분야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가꾼다는 취지를 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한 스페인 대사가 취임 후 첫 공식 방문지로 전주를 선택하면서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이 재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11일 후안 이그나시오모로 주한 스페인 대사가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오는 6월로 예정된 전주 세계문화주간, 스페인 문화주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및 전주 스페인 도시 간 교류도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로 주한 스페인 대사의 이번 전주 방문은 전주시와 함께 오는 6월 플라멩코와 스페인 영화, 스페인 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전주 세계문화주간, 스페인 문화주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와 주한 스페인 대사관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전주 세계문화주간에서 정열의 국가 스페인을 닮은 댄스 플라멩코와 독특한 스페인 영화, 스페인의 대표 전통 요리인 타파스와 와인 등을 전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대한민국 지역문화지수 1위인 전주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하는 도시지만 다양한 해외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매년 열리는 전주 세계문화주간을 통해 문화시민인 전주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우수한 전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평택시 기름 사거리 부근에서 폐목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변 전봇대 및 공장으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경 성남시 심곡동 임야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비닐하우스 1동, 활잡목 900제곱미터 등이 소실됐습니다. 이 화재는 집안의 쓰레기통을 성냥으로 불을 붙여 소각하려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야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7시경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꽁초로 추정됩니다. 빠른 신고와 초동 조치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또 꽃샘추위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마스크와 겉옷 챙기셔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